오늘은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것도 반도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수학적인 유도 과정이 나오는데 조금 번거롭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결과만은 잘 결과가 주는 그 물리적 의미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속 방정식이라는 것은 반도체 내에서 전자와 양공과 같은 모바일 캐리어들의 이동 특성을 기술해주는 방정식을 우리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앞에서 반도체 내에서 생성되는 전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드리프트 전류, 그 다음에 농도차로 인한 확산 전류, 그 다음에 빛을 쪼여가지고 생성되는 생성 전류,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캐리어들의 시간에 따른 공간적인 분포 특성,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특성 등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한번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길이는 dx, dy, dz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공의 플럭스가 이렇게 입사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dx만큼 이동한 후에 f, x 플러스 델타 x의 플럭스로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전자와 양공이 계속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 최적 내에서 요 직육면체의 최적 내에서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최적이니까 dx, dy, dz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다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양공이 이렇게 입사됐다가 dx만큼 이동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양공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자, x방향 1차원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 y방향, z방향으로는 양공이 형성이 안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x방향으로 입사할 때 fx, 나올 때 fx 플러스 dx, 그리고 dy, dz 1차원만 고려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다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겠죠. dx, dx 없어지니까. 그리고 자, 이걸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이 뭐죠? 바로 미분이죠. 도함수입니다. 그래서 dfx, d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dx, dy, dz는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은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x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식을 유도해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fx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양공의 전류 밀도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q, p, v. 그래서 이 단위를 보면 자, 쿨롱이죠. q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 농도, 양공 농도의 단위 최적당, 개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 속도가 되겠습니다. cm per sec. 그래서 여기 없어지죠. 이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의 개수. 이게 바로 플럭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위 전하량 Q로 나눠주면 이게 없어지죠. 결국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이 캐리어 개수. 그래서 플럭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Q분의 JP. 그래서 fx에다가 Q분의 JP를 대입하면 라운드 P, 라운드 T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양공이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GP-RP 시간적 변화율은 이렇게 빼야 되겠죠? 재결합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미분 최적 내의 양공의 R자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표기법에 주의를 하세요. 이 스몰 gp라고 했죠. 우리 large gp는
과행 양공의 생성률입니다. 그리고 스몰 g p0는 열평형 상태의 양공의 생성률인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바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GP에는 열적으로 생성되는 양공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을 쪼여서 여기서 생성되는 양공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P도 똑같습니다. 열적으로 생성된 양공의 재결합과 빛에 의해서 생성된 과잉 양공의 재결합, 그 두 성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법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스몰 GP, RP로 쓴 겁니다. 자, 이 식이 바로 미분 최적 내에서 양공의 알짜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GP는 제너레이션인데 EHP와 익세스 홀, 스몰 RP는 리컨비네이션인데 여기에는 EHP 홀과 익세스 홀의 리컨비네이션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양공의 농도는 거리와 시간의 함수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열평형 상태 P0 플러스 과잉 양공 델타 P XT. 그런데 요 P0라는 것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T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억셉터를 균일하게 도핑을 했다 그러면 이것 또한 X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고 P0는 상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연속 방정식은 델타 P로 바뀝니다. 즉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은 이 과잉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동일합니다. 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공의 전류 밀도라는 것은 드리프트 전류와 확산 전류 두 가지 성분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양공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전자는 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전자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모빌리티와 단위 전하량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뽑아내면 Q 없어지죠. 여기도 Q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변수는 P와 일렉트릭 필드 E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X에 이 P를 편미분하고 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2를 편미분하고 P를 곱해주면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편미분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게 곱해지면 라운드 제곱이 되죠. 여기 라운드 X제곱이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리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도 동일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잉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로 변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성분들을 보세요. 자, 확산 성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모빌리티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과 재결합.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도체에서 생성되는 전류 세 가지 모두 표현된 겁니다. 확산 전류, 드리프트 전류, 생성 전류.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요 RP를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RN, RP. 자, 이것은 EHP 홀과 익세스 홀의 리컨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재결합은 재결합 시간분의 과잉 캐리어, 과잉 양공의 농도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수명 쪽은 델타 PT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자, 여기에는 EHP 홀, 익세스 홀 따라서 타우 P0와 타우 P가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혼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타우 P2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또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양공의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전자의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홀의 확산 성분, 드리프트 성분, 생성. 전자도 전자의 확산 성분, 그 다음에 모빌리티 성분, 그 다음에 생성 성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총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은 결국 과잉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로 대체가 됐고요. 이 우변을 보면 자, 요 P 총 양공의 농도죠. 그 다음에 과잉 양공 농도. 그 다음에 여기 일렉트릭 필드.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이 바로 최종적으로 얻어진 전자와 양공의 연속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뭐 유도 과정도 알아야 되고 이 식을 외워야 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 양공의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확산 성분, 이동도 성분, 생성 성분 이 세 가지로 표현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총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은 과잉 캐리어의 시간적 변화율만 보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식을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 파란색 부분, 요 일렉트릭 필드를 미분한 요 항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우리 외부에서 걸어준 일렉트릭 필드, 즉 전압이 되겠죠.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리어의 확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X방향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거를 미분하면 요 항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항은 항상 일정하죠.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압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변화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은 제로가 되고요. 요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항은 0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0이 되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쪼인다고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N형 반도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표면에서 과잉 캐리어가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형성이 됩니다. 즉 전하 종성의 법칙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자의 확산이 더 빠르게 일어나죠. 확산 계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자는 X2 지점에 확산해 있고 양공은 X1 지점에 확산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공간적으로 전하들이 불균일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공간적으로 전하가 불균일하게 분포한다.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바로 내부 전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뿌화송 방정식을 갖고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입실론 S, 실리콘 뭐나 또는 반도체의 유전율이 되겠죠? 분의 Q에 그 다음에 전하라는 것은 양의 전하가 있고 음의 전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P0 플러스 델타 P가 되겠죠? N은 N0 플러스 델타 N.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 델타 P와 델타 N을 제외한 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전하중성의 법칙에 의해서 제로가 됩니다. 결국 남는 거는 델타 P 마이너스 델타 N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보면 양공이 더 많죠? 전자가 이만큼 빨리 갔으니까 여기는 양공이 더 높고요. 여기는 전자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일 때문에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요. 이 일렉트릭 필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X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전자는 계속 확산해 가다가 힘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제 전자의 확산이 점점 늦어집니다. 그리고 양공은 이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확산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결국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특정한 시점에 오면 이렇게 전자와 양공이 이렇게 내부 전개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묶이게 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이렇게 묶여서 함께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양극성 전송, 즉 앰비폴라 전송이라고 합니다. 그 앰비폴라 전송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와 양공이 내부 전기에 묶여서 함께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앰비폴라 전송이라 한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확산해 가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재결합이 일어나겠죠. 점점 가까워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재결합하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과잉 캐리어는 최종적으로 소멸해 가겠죠. 그렇지만 소멸할 때까지 확산해 가는 그 동안에는 이렇게 함께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해보면 앰비폴라 전송이 일어날 때는 전자와 양공이 함께 이동하고 그리고 나중에 재결합해서 없어질 때까지 그 확산하는 동안에는 함께 이동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 아주 국소적인 거리, 아주 미분 거리, 순간적인 거리가 되겠죠. 아주 짧은 거리 내에서 보면 이 전화가 불균일합니다. 즉 여기에는 양공이 많죠. X1 지점에서는 양공이 많지만 전자가 부족합니다. X2 지점에서는 전자가 많고 양공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짧은 거리 내에서 이 일렉트릭 필드는 0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짧은 거리 내에서는 전하중성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양전 I 개수와 음전 I 개수가 동일하므로 전하중성의 법칙을 만족하지만 이렇게 짧은 거리를 보면 바로 그 전하중성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부전개가 그래서 생기는 거고 이 내부전개는 아주 짧은 거리 내에서는 우리가 0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 항들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자,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아주 짧은 거리 내에서의 이러한 캐리어의 이동, 이 현상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연립방 정식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약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을 없애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없어지면 나머지는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렉트릭 필드는 외부에서 전해주는 일렉트릭 필드와 내부 전개죠. 내부 전개는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확산계수가 있는 한, 그 다음에 이동도항이 있는 항, 이 항목들, 그 다음에 생성항 이런 것들은 다 해석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앰비폴라 전송 방정식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달 겁니다. 뭐 캐리어의 농도가 균일하다, 거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일렉트릭 필드가 정상 상태다. 그러면 이 항이 0이 되겠죠? 과잉 캐리어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은 정상 상태에서는 제로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걸면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경우에 예제를 가지고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꼭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앰비폴라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보고 저 물리적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